올해 2차 전지하면 장비니 소재니 부품이니 한 번에 다 올랐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한 번에 다 오르지 못하고 조금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저는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좋은 이야기가 딱 끊겼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뭐 150만 원대만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들이 나오고 리포트들이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리포트는 아니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은 뉴스들이 나왔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 구간을 좀 맞이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호재성 뉴스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리튬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방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감이 조금은 더디다라는 이제 뉘앙스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사이에 하필이면 또 반도체가 이 시장의 수급을 좀 싹 쓸어갈 만한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지금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해서 강한 섹터와 강한 종목은 없습니다. 반도체가 만약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쉬어가는 그 시기가 오면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쉰 만큼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좀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이 반등한 것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반응을 좀 많이 못했다라는 게 한 가지가 걸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더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조금은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2차 전지 하면 뭐 장비니 소재니 부품이니 한 번에 다 올랐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한 번에 다 오르지 못하고 조금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저는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변동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단연 1등, 그리고 안정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단연 이제 이 1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이제 매수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가지고 있으신 분과 지금 높은 가격에 가지고 있으신 분의 이 심리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낮은 가격이신 분들은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어차피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혹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빠르게 매도할 필요 없이 저는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성장성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저는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어도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과 방향을 보시면서 그때 다시 방향성이 위로 잡히게 되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섣부르게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윗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매하실 그 시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을 저희가 1kg에 10,000원을 주고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낮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높은 가격에 이제 리튬을 사서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판매할 때는 조금은 낮게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
그 갭만큼 영업 마진율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리튬 선물 가격이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리튬 가격이 하락, 그리고 전방 수요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좀 겹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 대주주 양도세가 좀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면서, 사실 이게 이제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인데, 뭐 오늘 지금 좋지 못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BM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과거에 가장 우리에게 좀 상처를 줬었던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에코프로 BM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 지금 사서 1년 뒤에 2년 뒤에 보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벌써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가장 우세한 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한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을 때 이제 이게 상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 주식수가 20% 미만으로 거의 뭐 품절주에 가까울 정도로 주식수가 좀 적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가 적은 게 아니라 유통되는 주식수가 좀 적었는데 장점이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좀 빛 같았던 저는 종목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아무리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나오긴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암울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하면서,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IPO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즉 돈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해결된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이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물리면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저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은 내년 초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낮은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지금 기준으로 신규 매수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은 부담되지 않을까.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 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44조 원에 대한 이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금액도, 그러니까 규모도 44조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액 같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그 연도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슈로 좀 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결국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딱 두 가지만 저는 체크하고 있어요. 리튬 가격만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판매 이 속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미 뭐 계약 수주 받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심만 살려줄 수 있을 법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장이 열리고 움직임을 보면 뜨뜻미지근할 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아마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이 44조 계약 이슈도 많이들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장 전망하더라도 와, 이 정도면 무조건 이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잠깐 움직이다가 다시 지금 뭐 제자리로 한번 돌아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투심이 저는 관건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긴 하나 지금 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최대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은 컴다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내년 1분기에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도체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1월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갖고 갈 때가 언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 나쁠 때였어요. 그들은 실적 좋으면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고 실적 나쁘면 그래 지금보다는 이제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곤 했었거든요. 저는 2차 전지도 앞으로는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는 내년 1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의 변동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같은 이러한 대형주는요. 어떤 시점을, 타점을 좀 맞춰서 사려고 하시는 것보다 오늘 한 주 사고 다음 주에 한 주 사고 월급 받았으니까 한 주 사고 생일이니까 한 주 사고 이렇게 이제 모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기로 우리가 매매할 것이 아닌 섹터이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 일단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최대한 해소가 된 시점부터 잡아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분야 그 중에서 리사이클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혼나야죠. 네,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 좀 집중이 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엔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참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나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번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약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럴 일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뉴스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쉬어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뭐 3배, 4배, 5배 올라온 주식을 우리가 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이제부터 내가 매수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또 50%, 100%, 2배, 3배 가야 돼. 이거는 저는 너무 큰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이 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성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까지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보다는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오히려 저는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노려봐야 될 부분은 상반기에 한번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 타이밍에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